안녕하십니까, 테리입니다. 서디캅. 한 달 정도 만에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운 좋게 태국의 송크란 시기에 맞춰가지고 방문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가는 길에 이번에 혼인신고 사실을 영상으로 또 전달을 해 놓으니까 조금 어떻게 만났는지, 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좀 전달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공항에서 자잘한 다들 알고 계실 만한 정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올리고 있는데, 그 보조 배터리 관련 이슈로 그 보안 검사가 많이 강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공항에서 먼저 영상을 좀 켜봤습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방콕에서 이제 미얀마 지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여행객이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가면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니까 넘어가면서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방콕은 아니고 방콕에 하루 머물러서 경유해서 우돈타니 쪽으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해 강화된 안전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 배터리는 단락 방지 또는 카운터에 이렇게 보관용 지퍼백이랑 택 이렇게 직원들이 상주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하니까, 준비 혹시나 못 해오신 분들은 여기서 따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어부산을 이용해서 이제 출국을 할 예정인데, 제가 한 2시 반 정도부터 줄을 서 있었거든요. 지금은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3시 15분입니다. 3-40분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티켓팅을 완료를 했네요. 이제 수속장 안으로 들어갈 건데 3시 반 조금 넘은 시간이거든요. 안에 줄은 없네요. 사람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요즘 이렇게 현장 상황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들어오는 거는 확실히 금방 끝났네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거의 없었고, 금방 끝나서 들어오는 거는 크게 문제 없었고, 티켓팅 하는 것만 조금 서둘러서 준비하면은 평소하고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고 왜 태국 여자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간단한 썰 정도로 이렇게 짧게 풀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짤막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이프하고는 일단 그냥 우연히 식사 자리 통해서 만났습니다. 친구가 밥 먹을 건데 나오라고, 여자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만난 게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그게 벌써 한 횟수로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우연히 알게 됐고, 처음에는 와이프가 이제 뭐 남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연락처 정도만 이렇게 교환하고, 이렇게 가끔씩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메시지 할까 말까 한 정도로 이렇게 지내다가, 근데 이제 메시지 할 때마다 제 장난식으로 나랑 결혼할래? 나랑 같이 살래? 뭐 이런 식으로 장난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친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와이프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진지하게 이제 만나기 시작했고,
이 결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와이프가 성격이 저랑 제법 잘 맞습니다. 굉장히 털털하고 시원시원하고 결정도 굉장히 빠르고 일 처리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게 결혼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게 됐고, 동남아 이제 국제 결혼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보통 아이가 딸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의 딸이 성인입니다. 성인이어가지고 고려하는데 그렇게 막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사실 뭐 성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 같이 만나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녀가 있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었고, 만남을 갖다가 자녀가 있는 거를 알고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거나 만남을 취소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런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 선배님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 상승세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고민이 따로 없었고, 20대 때부터 이 국제 결혼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 국제 결혼을 하는 거에 결정이 크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모님 설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당연히 있기는 했죠.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금방 잘 설득하고 결혼 허락받고 거의 뭐 일사천리로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 2달 안에 혼인신고까지 완료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론 이미 와이프에 대한 것, 뭐 같이 살아도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이미 확인을 해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서 이제 진행 자체를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고, 서로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않는 거에도 서로가 동의하고 원하고 그랬었어가지고 요거는 좀 여담이기는 한데, 딸이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와이프가 나이가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굿바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와이프는 결혼 이력도 없고 이제 미혼모라고 하죠. 혼자서 이제 딸 키우고 이렇게 대학까지 보낼 정도로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물론 따로 기러기로 살고는 있지만 항상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상통화 하면서 보고 싶어 하는 저를 위해서 웃어주고 힘내라고, 일할 때마다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여정은 앞에서도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산 지방으로 넘어갈 거고, 와이프의 고향은 국경지대인 넝카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비행기이기 때문에 저녁에 도착을 해서 하루 방콕에 머물고, 지금 제가 기차를 이용을 해서 넝카이까지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송크란 때문에 송크란이 태국의 명절이잖아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기간이어가지고 티켓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급하게 비행기로 예매를 했는데, 비행기도 원래 태국의 국내선 같은 경우는 한 3만원대면은 예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왕복 금액 해가지고 거의 20만원 돈, 25만원 돈으로 예약한 것 같아요. 편도당 12, 3만원? 방콕에 하루 머물고
돈무안 공항에서 우돈타니로 이동해서 우돈타니에서 이제 와이프가 픽업해서 넝카이로 올라가고 송크란은 넝카이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근데 태국에 잘 도착을 했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10시, 현지 시간으로 10시 정도 되는 시간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늦게 도착을 했고, 이번에 방콕에 하루 머무는 동안에는 마카산이죠, 페차부리 여기에 있는 호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10시 정도 됐는데, 원래는 조금 일찍 도착하고 하면은 딸은 방콕에 지금 있거든요. 딸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아마 딸은 귀국할 때나 한번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화물을 맡겼는데 수화물이 1시간 가까이 걸렸네요. 진짜 택시가 너무 타고 싶은데 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일단 지하철이 이제 보니까 12시까지인가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마카산 있는 쪽으로 호텔을 잡았거든요. 요금도 저렴하고 전철도 갈아탈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마카산 쪽으로 잡았는데 내일 또 아침에 돈무항으로 이동을 해서 우돈타니로 이동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11시 다 돼가는 시간인데 아직 운행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막 다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맞나 모르겠네. 오랜만에 안으로 들어가는 전철 타고서 이동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여기 박스텔 지나서 이동했었던 거 기억하기는 하는데 티켓 창구가 닫혔네요. 문 내요 차이 말고 창구가 안 되고 이걸로 해야 되나 보네. 한 명 35바트네요. 35바트 티켓하고 다 동전으로 주네. 늦은 시간인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택시로 아마 이동했으면은 최소 300바트 정도 예상했어야 될 텐데 10배 가까이 줄었죠. 도착을 했고요. 가는 것도 일이네요. 확실히 택시 타는 게 편하긴 한데 이번에 예약한 호텔 이름은 아속 레지던스 스쿰빗 바이 UHG. 이름이 길기는 한데 이게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는데 아고다 특가로 35,000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디럭스룸이기는 한데 35,000원이면은 굉장히 싼 금액이죠. 그래도 나름 방콕 중심지 쪽인데 청소비랑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4만원 초반대 금액으로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루만 묵는 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여기에서 가까우면서 금액이 좀 저렴한 호텔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4성급이에요 또 심지어. 일단 가서 실제로 4성급 역할을 할런지 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늦어가지고 부대 시설까지는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는 방콕 중심부의 이 트래픽잼, 이런 교통 혼잡 속에서도 태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이동하는 김에 이동하는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가면서
왜 굳이 태국 여자랑 결혼했는지. 요즘 이제 국제 결혼율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알아본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베트남 요쪽 국가의 그 국제 결혼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왜 태국을 결정을 했냐면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가진 거 하나 없고 능력이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나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에도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아서 함께 메꾸고 또 미래를 위해서 함께 꿈을 꿔보자, 함께 지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게 지금의 와이프여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굳이 태국이라는 국가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렇게 나를 선택해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서로 이제 의견이 잘 맞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도착을 했네요. 사디카. 여기 아고다에서 제가 볼 때도 전체적인 평점이 괜찮더라고요. 부대시설 수영장이랑 헬스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직접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마 시간이 늦어서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방 사이즈가 크네요. 땡큐. 구형 아파트먼트를 개조한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화장실은 그냥 저냥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요. 발코니도 있고. 오늘 원래 딸하고 저녁 식사라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2시죠. 딸도 지금 잠자리 들기 직전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둔타니로 이동해서 와이프 만나고 넝카이로 이동하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송크란 시기에 맞춰서 온 만큼 송크란 즐기는 모습도 조금 보여드리고 지방에서는 어떻게 송크란을 즐기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제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 제가 어떻게 이제 와이프하고 만나고 태국 여자랑 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즐기실 때 사람 많은 곳 조심하시고 환절 감기 늘 조심하시고요. 늘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볶음캅.